예, 뭐 시장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매월 월요일 또 우리 청송촌놈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전문가님 매일 시황에 대해서 열정을 쏟아내고 계신데 한 달에 한 번은 스튜디오에 모셔요. 오늘도 또 어려운 상황인데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월입니다. 어쨌든 어려운데 봄인데 벌써 자켓을 벗으시고 아주 패셔너블하게 말씀만 맨날 뭐 세수 안 한다 이러지만 사실은 페인트 모션이에요. 이렇게 패셔니스트신데 가벼워서 좋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금요일 날 2천을 그냥 결국은 깨버리대요. 예. 이번 한 주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리나라 그 많은 분들이 그 수급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수급을 좀 잘 파악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수급의 규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이제 그 선물 그 파생 수급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우리나라는 수급이 이렇게 자꾸 틀리냐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파생 수급에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뭐 가슴이 저리다 합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4천억 정도 이제 포지션을 안 걸면 4천억 정도 손해 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남은 게 담보부정 2천억 나고 남은 게 2천억 정도 손실 꼭 4천억 포지션 났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급을 항시 이야기하는 분들이 뭐 외국인 주식이 몇 주 사고 몇 주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그 수급이 안 맞거든요. 왜 안 맞냐면 공매도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전문가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나오는 그 주식의 총액제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는 절대 그게 안 맞거든요. 그거대로 했는데도 안 맞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보면 그 파생의 포지션 때문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틀렸어요. 엄청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4천억 정도 이달 들어서 한 6천억 정도 손실이 났는데 제가 볼 때는 2천억 이게 더 틀려가지고 마이너스 500억 될 때까지는 주식은 반등하더라도 약세 국면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지금 보는 이 화면을 공부를 꼭 하시고 제가 이걸 녹화를 곧 해놓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꼭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이 포지션, 이 파생의 포지션을 그 수급을 꼭 체크하고 여러분 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송하실 때도 그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수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지표들이 정확하지 않다. 그 말씀은 이제 현물은 공매도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선물은 그걸 제외하기 때문에 현물보다 조금 더 정확히 나갈 수 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증권 전산이 한국 증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왜 증권사마다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매수가 틀려? 나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장 끝나고 나오는 것들이요? 예, 증권사마다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우리나라가 증권 전산이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그분이 왜 틀린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네. 이제 그런 건 있죠. 장중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종목별 매수량을 대략 추정하는 건 추정이니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오는 지표들이 틀려요. 다르다. 예. 그거는 뭐 저도 사실은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꼭꼭 비교를 하거든요. 틀려요. 엄청 많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걸 이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수급이 눈에 보는 거로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뭐 어쨌든 뭐 차이가 좀 있던 많던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최근에 주식을 순매도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포지션을 나올까요? 그 외국인들도 이제 우리나라 보통 우리가 단순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가격이 얼마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는 가격, 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또 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볼 때 삼성전자를 한번 단순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이분들이 사는 가격이 얼마냐. 보통 이 사람들이 보통 그 외국인들은 포지션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단기로 1년 이내 이 사람은 3, 4년인데 그런 부분 그 다 빼고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300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1년 반 기준으로 삼성전자 매물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에 샀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면 이분들이 샀는 가격이 45,000원대 샀어요. 평단이. 예. 이게 눈에 딱 보여요. 45,000원인데 이 사람들도 샀던 종가에 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 보통 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황금 분할을 굉장히 많이 봐요. 황금 분할을 많이 보는데 황금 분할의 이 지표가 얼만큼 떨어졌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황금 분할로 보면 3분의 1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3분의 1 정도 하락했는데 저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증권회사가 3월 결산이다. 3월 증권회사도 상품을 내놓을 것이다. 많은 분이 IT 할 때 내가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리에 삼성, 이 사람들도 황금 분할에 여기서 무너지면 자기들 찾는 가격을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크게 절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상황에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지난주에 워낙 많이 하락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연준이 조금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들을 줬고 시장에서는 벌써 뭐 금리 내릴 걸로 보는데 미국의 연준이 소위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미국장을 받쳐낼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왜 회의적이냐면, 제가 이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네. 물론 코로나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데이터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만 사실, 길들이기 있죠. 그룹의 길들이기는 사실 짧게 한번 쳐버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길들이기를 너무 오래 했어요. 그 오래 하는 바람에 세계 경기 활성화, 여러분 미국 경기가 활성화될 때 우리는 활성화를 맞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들이기랑 이제 예를 들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 뭐 이런 의미신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국내 예. 정부가 대그룹 길들이기. 아, 예, 예. 이게 너무 길었어요, 사실은. 원래 한 방 딱 치고 보통 주 대대로 네. 보면 한 방 딱 치고 길들이기 한 다음에 다시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예, 뭐 예. 이제 당근을 딱 주고 하는데 이 길들이기가 너무 길어버리는 바람에 세계 경기는 호황이거든요, 사실. 예, 예. 미국이나 뭐 다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그 호황을 못 맞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글로벌 주식은 워낙에 많이 상승해서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고 네. 우리는 상승하지 못했던데 걸음지고 시장까지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이 보면 1등 주식이 회복할 때 제일 빨리 하듯이 꼴등 주식이 제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주식의 회복 속도는 글로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미국의 연준의 금리는 저희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하시면서 이제 시장 흐름이 있는 건 이제 잠시 후에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많이 하락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예. 이게 이제 확인이 됐느냐는 또 고민이기도 한데 그 이번 주는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적극적으로 뭐 우리가 사실 강세장만 주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1년 365일 주식하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주는데 증권연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수수료를 떼는데 그 수수료를 일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증권을 20년 이상, 25년 이상, 30년 이상 총 거래 금액에 따라서 저는 연금을 줘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진짜 우리 주식 하시는 분, 그리고 물 먹은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애국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번 주는 저는 일단 반등의 국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등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팔지 마시고 갖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 또 왜 저점인가를 제가 또 한 번 더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창환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했고 전략해봤고요. 예, 또 오늘의 백미. 왜냐하면 이제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시장을 계속 대응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에 대응할 것인가 신창환 전문가님의 청송촌놈에 준비된 강의를 듣겠습니다.
예, 신창환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가 시장 얘기했어요. 수급 상황도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잘 체크하라. 그리고 방송 평상시에 이제 저도 매일 듣지만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것들을 제가 직접 좀 앞서 뭐 시장 길들이기 얘기도 그렇고 직접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시장을 어떻게 보면서 대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또 대응 전략들 가지고 계신 기법들 강의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스토캐스틱 매매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가가 저점이 있냐 아니냐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쓰는 사용 방법은요, 전부 다 그 후행성이 아니고 동행성 차트만 사용한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보통 그 약국에 가면 진통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도 주식하는 방법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하는 10일, 20일, 60일 이평 매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하고 나면 저희 회원들이 한 1,200명인데요. 제가 무지하게 욕을 해요. 그런 거 방송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요. 자, 한번 이제 뭐 제가 어떤 분들이 굉장히 좀 천천히 해라 하는데 좀 오늘은 최대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는데,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21일평 매매입니다. 21일평 매매인데요. 21일평 매매 하시는 분들이 주로 볼륨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를 갖고 21일평 매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는 여러분 아다시피 중간선이 20일입니다. 20일인데요. 제가 왜 이걸 지금 가르쳐 주냐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헤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륨저 밴드에 대해서 상세한데 시중의 볼륨저 밴드 책들이 너무나 엉터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륨저 밴드를 보면 볼륨저 밴드의 중간선은 항시 21일평입니다. 근데 이 볼륨저 밴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볼륨저 밴드, 어떤 볼륨저 밴드는 닿으면 떨어집니다. 어떤 볼륨저 밴드는 닿으면 떨어지는데 어떤 볼륨저 밴드는 닿이고 더 상승합니다. 이거 구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너무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파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항시 볼륨저 밴드에 상단 닿았을 때 이 주식을 팔고 나면 더 상승해버리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볼륨저 밴드입니다. 자, 상승했을 때, 내 캔들이 닿았을 때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또 바닥에 캔들이 닿았을 때 더 빠질지 안 빠질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세를 볼 때 볼륨저 밴드를 보는데요. 그 볼륨저 추세를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추세 지표 중에 가장 좋은 게 ADX라는 지표입니다. 이 ADX라는 지표는 여러분께서 항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이 ADX가 상승할 때는 항시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DX가 하락하면 천천히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이 골든 크로스가 상승하고 데드 크로스가 하락한다. 그 개념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볼륨저 밴드가 위에 상단에 닿았습니다. 근데 ADX가 상승하죠. ADX가 상승하면 이 주식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닿았습니다. 닿았을 때 여기서 브레이크가 안 되는 이유가 ADX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식을 살 때 언제 사면 되겠습니까? 항시 ADX가 저점일 때 여러분 액션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DX가 저점일 때 방향성을 간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각 증권사 모든 데이터 지표 보면요, 어떤 지표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지표가 추세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추세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추세를 먹어야 된다고 매일 여러분 증권책을 보면요, 골든 크로스의 주식을 사라, 두 번째 뭡니까? 추세에 올라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 추세가 뭐냐? 그 추세를 보는 게 이 ADX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주식을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못한 줄 아십니까? 왜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심보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심보를 갖고 있습니까? 저점의 매수, 고점의 매도하려는 그 심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저점에 살고 고점에 매도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잖아요. 못 번다는 거는 뭐를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판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락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아니면 아이락하시라고.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가 저점이 아니라니까. 저점이. 여러분 파는 자리가 고점이 아니라고. 그거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ADX를 제일 저점에 ADX는 추세 지표라서 바로바로 바뀝니다. 동영상이에요. 극한다고 뭐 움직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ADX 항시 모든 종목을 이 ADX가 저점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 돼.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졌죠. 빠져서 그냥 기다려. 가서 또 언제 해야 된다고요? 자, 지금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면 ADX가 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럼 ADX가 높죠. 주식 살 생각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개별 종목이라는 거죠. 개별 종목이라는 거죠. ADX가 저점대 액션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저점대. 기다리십시오. 이 ADX 저점을 하면요. 돈과 주식은 황금 분할로 3대7로 돈 갖고 있는 기간이 7이고 주식 갖고 있는 게 30% 이하밖에 안 돼요. 우리는 막 1년 365일 주식이 남아. 금방 팔고 돌아서 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ADX 저점대 주식을 한번 사보십시오. 저점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돼요. 그래서 ADX 저점을 사요. 그래서 21일평 매매. 자, 21일평 볼륨점인데 20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주가 많은 텔레비에 많은 분들이 나가 종목 상담을 합니다. 꼭지 때 뭐 합니까? 예, 눌림 주면 사십시오. 그럼 다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 합니까? 자, 다시 물어요. 물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 양다리 걸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 주가가 상승했다가 ADX가 하락하면 조정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는요.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는 ADX가 상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가와 조정과 하락을 구별을 이 ADX를 보면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끈데기 끈진 겁니다. 완전. 야, 또 뭐 박수 체락하는데 박수가 나중에 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ADX가 항시 저점에 이게 21일평 매매입니다. 21일평 매매할 때 항시 ADX가 저점에 있을 때 여러분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항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1일평도 마찬가지, 21일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DX를 여러분 꼭 한번 봐달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1일평 매매입니다. 11일평 매매와 21일평, 60일평 매매. 여러분 11일평 매매의 기본이 뭡니까? 자, 11일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평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1일평과 60일평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1일평 매매는요. 여러분 절대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11일평 위에 있는 종목만 사라. 이게 부채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11일평 위에 사되 자, 11일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동평균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11일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평을 보면요. 10개를 칩니다, 10개. 내가 주식을 살 때, 항시 주식을 매수할 때, 자, 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내 자리가 이 자리면 저 10일 전보다 항시 더 높아야 됩니다. 10일 전보다. 이걸 종이격이라고 해요. 이게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안 써요. 여러분 내가 11일평 위로 올라가더라도 내 자리에서 저 끝에 11일평 캔들보다 더 높은 캔들에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살 때 눌림 종목 사지 마세요. 11일평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돼요. 11일평 매매하는 사람은요. 전부 치고 빠지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식 살 때 10일에 신고가면서 10일 저점보다 10일 전보다 더 높은 종목을 사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일반 갭 아닙니까? 갭에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센 놈을 사야 돼요. 센 놈을. 약세장이 11일평 매매가 엄청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자, 11일평 매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평 매매. 여기입니다.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10일 신고가에만 삽니다. 10일 신고가. 일반 갭이죠. 이거 전용용어로. 여러분 센 종목 사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실적비 저평가 작년에 우리나라 통계 나왔습니다. 실적비 저평가 찾은 사람들이 다 깡통 찼습니다. 다 깡통 찼어요. 다 깡통 찼습니다. 내가 그만큼 여러분들에다가 패턴으로 매매하고 분산 분할 매매하라고 패턴으로 해야 된다. 내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지난주. 그렇지만 코스닥 코스피 여러분 개별 종목 한번 보십시오. 화려했습니다. 화려했다.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고경련 특검이 적고 신용 많을 때 대형주가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않겠습니까? 기관들 개인들이 상승 쪽으로 몰아놓은 다음에 분명히 개인들을 두드러 잡을 거다. 내가 4천억 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대9를 생각하십시오. 9명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 그분들은 분명히 손실 보고 한 명만 돈을 땁니다. 한 명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한 명 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1일평 매매입니다. 자, 20일이 뭡니까 여러분? 20일이. 자, 방금 21일 볼륨점인데 이야기했죠? 근데 21일평 더 한번 봅시다. 21일평. 자, 21일평입니다. 21일평을 볼 때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21일평은 뭡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20일의 신고가만 사셔야 됩니다. 20일의 신고가 사는 11일평보다 더 세요. 내가 주식을 살 때 항시 20일의 신고가 종목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20일의 신고가, 20일의 신고가, 항시 20일의 신고가에서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운 돌파갭 아닙니까? 돌파갭. 돌파갭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에 뭡니까? 3파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돌파갭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돌파갭이에요. 돌파갭. 돌파갭에서 사야 됩니다. 겁내면 안 됩니다. 이거 사셔야 돼요. 제가요 기운증권 전문가 생활하면서 이거 고치는데 3년 걸리더라니까 손님들. 3년 걸려요.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 1등 했습니다. 수익률. 왜? 약세장일수록 더 센 거 사야 됩니다. 여러분. 센 거 사야 돼요. 여러분 동태 살 때요 눈 감는 거 끓여봐야 매운탕은 먹을 줄 몰라도요 지리는 맛없어요. 눈 감는 거는요 지리 끊으려고 하면 생생한 눈을 사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생한 걸 사야 돼요. 생생한 거를. 생생한 걸 사야 됩니다. 생생한 거를. 그 다음에 61일평입니다. 자, 61일평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61일평. 61일평은요, 매매하기 쉽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1일평 골든 크로스 나는 종목을 사라고 했습니다. 왜? 일목균형표 11일평과 61일평의 골든 크로스는 일목균형표 구름 변곡이 난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정배열 매매 아닙니까? 정배열 매매. 정배열 매매해야 돼요. 61일평은 뭡니까? 급진갭이에요. 급진갭. 급진. 급진이란 말은 뭡니까?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61일평 골든 크로스 난 다음에 주식은요.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빠른 속도로. 그 대신 반대로 뭡니까? 데드 크로스 나면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사생 결단식으로 매매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11일평 매매, 21일평 매매, 61일평 매매입니다. 이게. 저 친구 돈 벌었나? 언제든지 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 납입 증명서 공개할 수 있어요. 의료보험증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료보험증. 여러분 재산 100억이면요. 의료보험료가 100억 나와요. 100만 원 나와요. 재산 150억이면 의료보험료 135만 원 나옵니다. 내가 여기 PD님 곁에 내 의료보험증 영수증 보여주고 갈게요. 저는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시 주식은요 센 종목 사야 됩니다. 원래요 절대 힘듭니다. 그리고 주식이 바닥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차트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투자심리선입니다. 이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심리선. 투자심리선은요
이거는 뭡니까? 열흘 사이에 주가가 며칠 떨어졌냐가 보는 겁니다. 투자심리선. 투자심리선은 열흘 사이에 주가가 며칠 떨어졌나 보는 거예요. 며칠 떨어졌나. 오늘 주가가 음봉나면 여러분 주가가 투자심리선은 보통 8일 떨어지면 주가가 반등한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오늘 떨어지면 투자심리선가 9할입니다. 투자심리선은요, 신뢰도가 90% 이상입니다. 이거는 통계 나와 있어요. 역배열에서 투자심리선, 여러분 나 역배열에만 매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 투자심리선 80에서 주식 매수하십시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투자심리선. 그 다음에 시그마 차트입니다. 이거는 역배열에서만 보는 차트입니다. 시그마 차트입니다. 이 시그마 차트는 시그마는 항시 시그마가 침체일 때 저점입니다. 시그마 차트가 오늘 주가가 떨어지면 시그마가 침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떨어져도 오늘 이상 절대 주가는 안 떨어진다 장담합니다. 제가 가장 괴로울 때 뭔 줄 압니까? 이미 물렸는 거 더 빠집니다 못 할 때가 제가 가장 괴로워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 이미 여러분이 물려있는데 더 빠집니다. 이 말 못할 때 가장 괴롭습니다. 그때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그 대신 여러분 내 시황을 딱 보면 참마디에 나오는 게 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해지 거십시오. 해지 걸으란 말이 있을 때는 여러분 분명히 장이 조금 동태 눈처럼 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주식도 빠졌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큰 소리쳐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웃음을 주려고 안경 하나 맞췄습니다. 여러분 큰 눈을 뜨고 바로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전쟁과 증권시장에는 2등이 없습니다. 무조건 1등 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편입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성촌놈 신상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주 막 열정을 뿜어내고 가셨습니다. 예, 요즘 이 비말을 맞으면 안 되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침이 좀 튀지 않았나 우스갯소리로 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고 또 이제 기법 강의도 좀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증시는 월요일인데 우리가 이제 야간 선물 하락분은 0.15%거든요. 뭐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뭐 지난 금요일보다는 충격은 분명히 좀 적을 걸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전문가분들도 이번 주는 조금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으로 보셨기 때문에 보죠. 시장 열리는 거 보면서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